고시원 생각해봤죠.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고시원을 운영하신 수강생도 있었고, 제 강의를 듣고 고시원을 사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그래서 검토도 해봤고 고시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긴 했는데 일처럼 해야 돼요. 원룸도 가지고 있으면은 세주고 뭐 청소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고시원은 그냥 그거보다 더 많은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가서 밥도 좀 넣어놓고 김치도 좀 넣어놓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공동개수구가 깨끗하겠냐고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지. 원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물특정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 외에 업단을 안 하는 거잖아요. 계단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체한테 맡기면 다 해주는 거고, 원룸은 내가 투잡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냥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고시원이 투자가 아니고 투잡인 거예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거주를 안 하고 다 나갔을 때 뭔가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직장인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직장인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들려서 정리하고 이렇게 가시는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평택에서.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와서 그걸 또 팔았어요. 다시 고시원에서 돈 벌었으니까 이제 권리금 받고 또 팔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고시원이라는 게 또 쉽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시원을 기획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 고시원들은 대부분 실제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원룸화 시켜서 이제 방 안에 취사를 다 집어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형태는 잘 안 나가는 상권에 고시원을 줘요. 상가에다가 그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해갖고 다 공사해가지고 방방방 만들어갖고 해놓고, 공동 취사장에도 밥 먹는데 만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거예요. 화재에 취약하지 않게 영구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으면 나중에 집주인한테 원상복귀하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야. 그 상가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고시원화 해버리니 점점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상가라는 게 이미 지어진 데다가 방을 만들다 보니까 창문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창이 없는 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시원이라고 기획해서 지었다면 창을 작게라도 길게라도 착착착착 만들어 갖고 쫙 줬으면 이쁘겠지. 근데 그걸 기획하고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점점 고시원을 규제하는 거예요.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몇 평 이하로 해야 된다, 뭔가 어떤 리미트를 자꾸 정해가지고 낮추는 거죠. 일종의 취사가 안 되는 거는 맞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취사뿐만 아니라 단기 거주를 위해서 거주하는 목적이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있는 단점을 약간 보완해 주자.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의 기준의 관점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의 복지를 못 받고 있고 위험하고 옆에 소음도 다 들리고 창문도 없고 굉장히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개선된 곳으로 좀 나오게 하랬더니, 기존에 있는 원룸 이런 것들은 비싸잖아요. 세가 비싼 거야. 그 비싼 이유가 뭐야? 주차 대수 완비 다 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차 대수를 완화해주고, 고시원에 살거나 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 대신 차가 없는 조건에 계획을 써갖고 오면, 우리는 세입자를 뽑을 때 차 없는 사람을 뽑을 거다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주거의 환경으로 오지 않겠냐라는 기존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조례들을 보면은 다 세입자를 위해서 방 사이즈는 최소한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너무 작으면 또 불편하니까 화장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도 있고, 창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 창문에 채광되어 있는 양이 어느 정도냐도 또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주차를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주택을 만든다면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게 맞고 주거를 향상시키는 조건은 분명히 충족한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같은 또 투자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면으로 갈라져요. 한쪽은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취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쪽은 편법으로 다중주택처럼 취사를 불법으로 한다든지 그 조건만 딱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대형 기숙사는 20호 이하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20칸이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그것만 딱 완비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하에다가 다 넣어버리는 거야.
편의시설들을 진짜 못쓰게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불법으로 뭐 하든 말든 그건 나중 얘기고, 그렇게 해서 지려고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크게 진짜 질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져서 공용시설을 완비하라고 하니 실제 활용해보자 이거죠.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있으면 헬스클럽 운영하고, 취사장 만들고,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옥상에 정원도 개방해서 정원도 이렇게 조성하고, 실제 공용시설을 만들라는 데를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거죠. 독서 카페도 만들고, 독서 모임도 주최해서 하고, 거기서 강의도 좀 하고, 세입자들은 뭐 무료로 듣게끔도 해주고, 이런 취지가 그 건물의 가치가 오히려 더 상승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정부의 취지예요.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라.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꼭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것처럼 그 안에서 다 해결되면 좋잖아요. 임대형 기숙사를 만약에 진짜 돈이 많아서 막 500호짜리를 진다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아침 식사 되고 저녁 식사 되고, 그러면 식당 아줌마가 식권 받아서 그럼 식권 받은 만큼 관리비에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좋아서 그 건물로 올 거라는 거지. 그렇게 두 갈래로 지금 다 갈라진 거예요. 실제 운영할 사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할 사람. 근데 정부는 이걸 원한 거지. 오피스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임대형 기숙사인데, 과연 그런 취지를 얼마큼 따라오겠냐가 관건인데, 비관론자들은 다 이렇게 안 좋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공간에 공유창고 같은 것도 좀, 지하 같은 데는 못 쓰잖아요. 세입자분들 원룸에 쓰면 겨울짐, 패딩 같은 거 둘 데 없으니까 거기다 창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한 달에 5만 원 받는다면 우리 세입자한테는 2만 원만 받을 때 써라. 그러면 선풍기 같은 거 다 거기다 넣어놨다가 여름엔 또 여름용품 갖다 쓰고, 이렇게 캠핑용품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건조기도 있는 빨래방을 공유시설에 놓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엄청 편한 거 좋은데.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 공유시설을 저는 잘 활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서, 고시원은 취사하는 사람이 한 명 상주해갖고 뭐 몇 시간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임대형 기숙사를 지금 지려고 하는 게 180호 정도를 지려고 하거든요. 주거를 목적인데 어차피 사람 한 명 둬야 되면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공용취사장 같은 데 좀 치우고, 청소기 좀 돌리고, 뭐 고장난 집도 고쳐주고, 새로운 세입자도 맞이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거에서 한 명이 필요하거든. 규모의 경제라는 거지. 고시원은 요만하게 해도 운영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 거고. 기존은 이거죠. 희망의 소비자가가 애매한 거야.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땅값에다가 재료비 원가를 붙여서 거기에 맞춰서 월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가 좋거나 뭐 희망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 뿐인 거지, 이 원가가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인기가 없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지면 못 받는 거겠지. 그럼 인기가 없을 이유는 뭐야? 첫 번째 이유는 주차가 일단 불편해. 두 번째 이유는 취사가 안 돼. 두 가지의 단점이 있고, 대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만한 장점을 만들어준다면,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봐. 임대형 기숙사도 입지가 어디냐는 거지. 그 다음이 불편한 부분을 감내해주고, 대신 여기 오면 어떤 혜택들이 더 있다는 걸 부각시켜준다면 더 오지 않겠냐라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원룸의 월세나 임대형 기숙사의 월세가 동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전. 설계도면 나왔습니다. 구체화된 도면은 아니고 수익률을 타진하기 위한 도면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임대형 기숙사가 전국에 아무도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접수는 했어요. 불어된 이유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례가 아직 안 나왔다, 거기 맞춰서 해주겠다는 핑계로 안 해주고 있는데 9월달 안에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다 도면들을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 그게 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지역에 무슨 대학교 교수, 뭐 유명한 사람들, 일명 뭐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주는 거야. 다 맞게 그려왔는데 과연 이게 맞냐 심의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없는 법을 처음 심의하니 얼마나 긴장될 거야. 조심스럽게 해서 첫 번째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해봤잖아. 수월하게 어떤 판례로 남아서 가겠지. 결론적으로는 고시원하고 임대형 기숙사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임대형 기숙사는 다중주택하고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고시원하고는 사실 달라요. 취사가 안 되는 라인에서는 동일한데, 고시원은 취사 안 되는 목적으로 지금 상업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게 대다수고, 그 다음에 다중 실제 가보면 취사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형 기숙사 아직 안 졌으니까 취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중주택에 집주인이 매일 가서 수리하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 맥락으로 보면 소형인 임대형 기숙사도 동일한 맥락일 거다.